혹 떼려고 하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은 무조건 FM으로 해야 돼요. 공사도 FM으로 해야 되고 계약도 FM, 설계도 FM으로 해야 제일 아끼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일을 배울 때 있었던 회사는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그런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또 분양 계획까지 막 세우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디벨로퍼들에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전망이 좋지 않다 좋다에 대해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발업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성사시키고 분양을 많이 해본 시행사나 디벨로퍼들에게는 큰 정보는 안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작하시는 부동산 개발업 투자자들, 디벨로퍼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초중순 때쯤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설계사분에게 8채를 먼저 지을 예정이다. 그러니 도면을 좀 신경을 써서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에게 견적에 대한 요청을 왔어요. 설계를 다른 데서 해왔고 시공만 우리가 하는 경우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도면에 의거해서 견적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시공사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도면을 최초에 받았을 때 이 도면이 시공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방수 계획이라든지 단열 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한 도면이 없었단 말이죠. 유튜브 애청자십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건축주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도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시공사도 시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시 도면, 디테일 도면이 아무것도 없다. 시공을 한다면 분명히 추가금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 도면으로는 정확한 견적도 나올 수가 없고 시공도 불가하니 건축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 도면, 상세 도면을 달라라고 얘기를 좀 해라. 아니면 다른 데 맡겨라 라고 얘기를 했죠. 건축주분은 그 설계사분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제3자인 제가 설계사분한테 이렇게 말씀 좀 전해라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이 건축주분께서 제 말을 조금 우리 구독자분이시니까 새겨 들으셨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 오셨어요. 뭐 디테일은 어떤 게 디테일이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디테일 도면이 뭔지 모릅니다. 저희 보고 이제 그려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게 디테일 도면인지 한번 볼 수 있냐 해서 우리가 디테일 도면에 대한 걸 싹 취합을 해가지고 싹 보내드렸어요. 이런 게 디테일 도면이다. 이런 거를 그려달라고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유리 난간을 하는데 땅에서 올라와 있는 프레임이 있고요. 프레임은 땅에 묻히고 유리만 건물 밖으로 올라와 있는 난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방수에 대한 디테일, 우레탄 방수하고 보호몰탈 치고 액체 방수하고 무근을 친다든지 뭐 이런 디테일한 도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들을 보내드렸어요. 건축주분께서 지금 현재 있는 건축사에서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려준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설계사한테 요청해 보겠다. 아마 해주실 것 같다. 만약에 안 해주면 우리 회사 쪽으로 조금 돈을 줄 테니까 그려줄 수 있겠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해줄 수는 있지만 괜히 우리가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설계사하고 정말 얘기 잘해서 그쪽 설계사한테 그리는 게 제일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또 왔습니다. 도면이 다 나왔으니 한번 봐주시겠느냐. 다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보내드린 그 디테일 도면 그냥 똑같이 그려왔더라고요. 그 건물이랑 우리가 준 디테일이랑은 상관이 없는 디테일 도면인데 본 떠서 그냥 앉혀놓은, 시공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건지 디테일을 막 그려서 도면 두께는 좀 두껍게 해서 왔는데, 건축주분도 이걸 건축사한테 얘기를 해서 도면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제법 됐는데 제가 여기서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 도면이 이상하다 라고 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산출은 했어요. 물량 산출한 견적서를
메일을 보내드렸고 맨 뒷장에 보면 유의사항들 막 적어놨어요. 또 연락이 오셨어요. 한번 만날 수 있겠는지, 뭐 제가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내려오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죠. 건축주분께서는 직접 우리 사무실로 방문을 하겠다,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팀들이 있냐, 그래 우리 설계팀 디자인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같이 회의가 가능하냐고. 내려오시면 가능하다. 내려오셨고 우리 설계팀하고 디자인팀하고 저하고 회사 측에서 오신 분들하고 미팅을 진행을 했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도면에 빠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만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알려드리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 계약은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이유 중에 주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수익을 위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토지 매입 비용, 각종 세금 포함을 시킬게요. 건축 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 비용의 합보다 분양 금액이 높아야 벌 수 있잖아요. 저는 역산을 추천을 드려요. 역산을. 얼마에 판매하실 거냐? 5억에 한다. 그럼 5억 중에 토지 매입 비용 얼마냐? 세금 포함해서 2억입니다. 건축 금액 얼마냐? 1억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얼마냐? 1억입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 얼마냐? 1억이 남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토지 비용은 뭐 일률적이겠죠. 한 동네는 비슷할 거예요. 건축 비용, 어떻게 건물을 알차게 지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집보다는 이뻐야 우리 집이 팔릴 거니까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는 최초로, 우리 국내 최초일 거예요 아마. 짓다가 바로 분양이 전부 다 돼가지고 보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골조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인테리어에서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골조 상태로 둔다.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기본 인테리어, 중급, 고급, 최고급 인테리어. 타입을 두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몇 채의 건물을 올려서 얼마를 벌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데이터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이런 계획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양 계획과 시스템, 데이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원가 절감이 가장 소비자들한테 적합한 거겠죠. 집값이 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들이 지출한 금액보다 얻는 값어치가, 결과물이 기대 이상 좋아야 되는 거예요. 원가의 절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죠. 설계를 얼마나 알차게 하는지에 따라서 공사비가 줄어들고 높아지고 하는 거겠죠. 집에 대한 원가가 2억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 2억에 맞는 설계도를 빼야 되는 거예요. 공사 금액이 추가금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도면에 반영이 안 돼서 추가금이 나온다. 그러면 분양 계획이 다 허버지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도면을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건물을 한번 보고 내용을 알려드리고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건축 면적은 100캡에 30평이죠. 30평이고 연면적을 봤을 때는 51.9513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부지가 562헥이죠. 두 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변경 전이고 변경 후입니다. 변경 후에는 이 정도 평수가 조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1층이 되고 2층이 됩니다.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물턱 개념인데 3T 갈바위 도장이라는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유리를 톡 넣고 이게 실리콘을 쏘라 라고 돼 있는데, 갈바를 접는 여기 사이즈도 없죠. 이게 어떻게 얼마나 접어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공사가 가능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40이죠 40인데 유리가 20T짜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 10 이 정도 공격이 생기잖아요. 이 유리가 흔들리면 유리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에폭시 충진을 해라 라는 얘기가 있든지, 또는 뭐 시멘트 몰타를 채워라 라고 어떤 얘기를 하든지, 우리 회사의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보냐면, 자, 유리 난간에 대한 상세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잡는단 말이에요. 뭐 30에 30 각 파이프, 기존 철근을 빼놓은 상태에서 아르곤 용접을 하고요. 밑에 고무 파킹을 넣고요. 20mm로 해서 실리콘 실란트로 마감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mm에 130에 20 곡선면이 있고 직선면이 있다라고 도면을 확인을 해라 라는 어떤 식의 방법이 있어요. 우레탄 도막 방수하고 보호 몰타를 하고 액체 방수를 한 후에 묵은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샌딩 마감을 하겠다. 금속 설치에 대한 방법도 정해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T 갈바위 도장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는 절대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해란 말인지.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레탄 도막 방수 비노출하고 묵은 콘크리트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시공적인 부분인데 우레탄 도막 방수 위에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이 묵은 콘크리트가 안 붙습니다. 도막 방수랑 분리가 돼요. 층이 분리가 되면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도막 방수와 묵은 사이에 물이 찹니다. 도막 방수를 하고 보호몰타를 치고 액체 방수를 한번 하는 이유가 접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탄 도막 방수 비노출을 하는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사를 뿌립니다. 그거에 대한 디테일 문제가 굉장히 허술하다. 자, 여기 보시면 삽목 목재 수직으로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에다가 붙여라는 얘기인 건지 안 나와 있죠. 이게 도면상 지금 이게 콘크리트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줄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목재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비노출 우레탄 방수를 한번 하고 그 위에다가 합판을 붙여요. 자, 합판을 붙였을 때 타카를 치죠. 타카가 뭔지 알죠? 총 같은 거 탕탕탕탕탕탕 치게 되면 비노출 우레탄에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나면 이 구멍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자, 여기 보면은 목재를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목재로 3재 목재를 이렇게 붙여라는 건데,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방수 시트도 붙이고 그 위에 또 목재를 붙여서 마감을 하고 그 목재 위에다가 발수 코팅을 입히든지 세닝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디테일 도면을 봤을 때 제가 어떤 디테일을 보내드렸냐면 이런 디테일을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을 보내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 조명을 넣겠다, 거울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 뭐 큐비클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면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걸 넣겠다 하는 이런 디테일 도면인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욕실 전기도 해가지고 뭐 없어요. 글자가 뭐 적힌 게 별로 없어. 시공사에게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던져주기 때문에 견적이 천차만별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에 만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내준 건 디테일이 맞는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디테일이 아니다. 제가 1차로 요구를 했을 때 이만큼 오랜 시간 걸려서 이런 디테일 도면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통상에 하는 방법, 우리의 방법대로 견적을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개발업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디테일 도면에 대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가 시공사에게 엄청 많은 경우의 수를 주기 때문에 추가금의 요소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디테일이 필요하다. 그런 디테일 도면이 있어야 시공사가 추가금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실시 도면, 디테일 도면을 잘 뺄 수 있도록 설계사에게 좀 요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분쟁 없는 선순환 공사가 된다라고 판명이 되고요.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엄청 고수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은 기본적인 정보들이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편에는 이 도면을 가지고 얼마의 견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오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디테일 도면에 대해서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재산이거든요. 이게 왜 노출 콘크리트 하는 업체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기술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파일을 드릴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후에 드릴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면 아낌없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